네, 반갑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저기 군산경찰서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고발장이고요. 제가 80년생이 맞습니다. 제 주민번호는 개인정보라 이렇게 지금 가려놨고, 고발장을 지금 여기 경찰서에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의 이제 대상자는 아시다시피 우리 조합원을 이제 괴롭히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제 조합원을 부당 해고를 했죠. 부당 해고하고 나서 해고 기간 동안 우리 조합원이 사용하던 PC를 무단으로 디지털 포렌식으로 하드를 다 복구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 자체가 이제 무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 이제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복원한 하드디스크에는 회사가 갖고 있던 본래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이제 상담사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내담자들과 고객들과 시민들과 카카오톡을 설치해서 그걸로 이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PC에 카카오톡 PC 버전을 깔아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개인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모두 다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 들여다보는 자체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을 들여다본 것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활용해서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하고,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는 거죠. 도내 한 사회복지센터가 해고자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한 뒤에 직원들과 나눈 대화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포렌식은 인정하지만 개인 대화를 본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자형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한 사립대의 운영을 위탁한 사회복지센터. 이 복지센터 직원 A씨는 지난 5월 센터장 사무국장 등과 몇 차례 면담을 가진 뒤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센터 측이 A씨와 해고된 전직 직원 사이에 오간 메신저 내용을 봤다며 해고자의 복직을 돕지 말라는 취지로 자신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박상희 팀장의 카톡 내역을 받고 그중에 선생님하고 나눈 내용에 대해서도 봤다. 더 이상 해고된 팀장의 복직에 관여하지 말고 엮이지 말아라. 지금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A씨처럼 센터장 등과 면담을 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퇴사한 직원 B씨도 있습니다. B씨 역시 센터 측이 면담 과정에서 자신과 해고자가 나눈 메신저를 언급하며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들은 직원들 면담 과정에서 해고자가 사용한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컴퓨터는 작년 말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최근 복직한 직원 박상희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박 씨 역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카톡 내용을 다 봤다고 했을 때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제 아이들하고 나눴던 얘기도 있을 거고, 저희 가족들하고 나눈 얘기도 있을 거고, 거기엔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있었고. 센터 관계자는 박 씨 컴퓨터의 업무용 자료를 복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포렌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나가가지고 증명할 자료는 그런 자료를 다 삭제할 수가 없잖아요. 카카오톡밖에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좀 얘기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죠.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거는 저한테 해주신 사람이 어떤 따질 수도 있으니까. 센터 측이 해고자 PC에 한 디지털 포렌식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적 대화를 복원해 직원을 회유했다면 위력에 의한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회복지센터는 주 52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각종 다양한 자신들의 이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이제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 자료를 양도하면서 제3자가 이것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21세기 대명천지에, 특히 이 인터넷 시대에
그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개인 카카오톡이라는 것은 개인이 그 암호,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가 자물쇠, 번호키가 됐든 우리 집을 내가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해놨는데 누군가가 그 잠금장치를 함부로 파손하고 우리 집에 들어가면 그 불법 침입죄가 이렇게 그 성립이 되듯이 개인정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개인 SNS나 이메일도 이들이 이제 무단으로 열람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쉽게 얘기하면 남의 집을 무단으로 자물쇠를 따고 들어간 것과 똑같은 범죄 행위다. 이거는 현행 그 형법에서 그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고발 취지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마지막 보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이제 혐의인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통신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개인의 SNS를 무단으로 그 패스워드까지 해서 이제 침입을 했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그 자료를 취득한 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활용을 한 게 이제 더 큰 문제고 이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정말 중요 범죄예요. 그리고 그 자격정지 1년 이상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더 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걸 좌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고소장과 고발장은 이제 성격의 차이가 조금 있죠. 근데 고소는 이제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거고요. 고발은 이제 제3자에 의한 이제 고소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제가 이제 이걸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장으로 접수를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호원대 산학협력단이 군산시 가족센터의 수탁 운영을 이미 포기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미 포기하고 니들이 싸움에서 이겼는데 굳이나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영화 그 노량 보셨을 겁니다. 그 죽음의 바다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저들이 이렇게 물러나면 언제라도 또다시 조선을 업수히 여겨서 함부로 침략할 것이다. 저들이 다시는 우리 민족을, 우리 조선을 업수히 여기지 못하도록 이번에 정말 본때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곱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노량해전에서 대첩을 그 승리를 거두시는데 저 또한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을 건드는 자, 우리 민주노총은 특히 우리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이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우리 조합원을 건드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거고 군산시 가족센터장을 비롯해서 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무단으로 침해하고 도용하고 활용한 자들 그리고 사람의 인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는 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정말 끝까지 할 겁니다. 그냥 수탁 운영을 포기하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그 죄값을 옳게 치를 때까지 그리고 정말 두 번 다시는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나아가 부당해고 당한 우리 조합원들이 원직에 복직해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그런 세상을 앞당겨 오는데 우리 민주노총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 리버럴 아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같이 그 투쟁하고 연대해서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그 고소장 고발장은 이제 공이 저 민원실 가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서 그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면 이제 접수증만 이게 제가 받게 되고 이 그 고발장을 이제 수사할 그 부서를 지정해서 추후에 아마 이제 담당 그 이제 그 수사관이죠 형사가 배정되고 저한테 따로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그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저들의 이제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증거 자료를 제가 제출한다고 했는데 추후에 수사관이 예정되면 개인정보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그 접수를 마쳐서 접수증을 받아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고발장 제가 접수했다고 되어 있고, 주무부서가 이제 수사과인데, 이제 수사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행팀에 배치를 할지 이건 이제 이분들이 결정해서 이제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올 거고요. 노동조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송사질에 그 쟁송에 휘말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누군들 이걸 원해서 하겠습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해야 그 사회 정의가 바로 잡히고 부조리한 이런 현실들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바로 잡아가고, 이러한 작은 미랄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그 근본적으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그 한 걸음이나마 이렇게 내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